안녕하세요. 스타화이트 치과 유희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빨공장 공장장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이슈화되고 제일 많이 제가 또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를 제일 많이 늘리는데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 완결 편식으로 해서 제가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치실, 치관, 칫솔을 사용을 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한다. 그리고 대신 구강세정기, 그 다음에 여러가지 미세모 칫솔 사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루틴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식사하고 나서 양치를 하고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 칫솔질이나 워터픽이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치아에 붙어 있거나 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이빨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식후 3분 후에 3분 동안 그 다음에 하루 3번 칫솔질을 하자. 그래서 뭐 333 법칙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썼었는데, 그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방법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나서 3분 후에 이빨을 닦아야 되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치질을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요,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요, 점심 때에는 주로 가글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왜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나서 3분 이내에 꼭 양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맥락에 있어서 칫솔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식사 후에 치아에 달라붙거나 아니면 잇몸 사이에 혹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그거가 제거가 안 되면 답답하거나 아니면 입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래됐을 경우에 치주병이나 치은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충치 세균에 먹이가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칫솔질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칫솔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칫솔질 하는 교육을 할 때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칫솔질 교육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 치실을 쓰고 치간 칫솔을 쓰고 뭐 미세모 칫솔을 쓰고 하는 교육이 제대로 된 건지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터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워터픽을 사용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치실 치간 칫솔 회사나 그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되게 공격이 많았어요. 왜 워터픽보다는 치간 칫솔 치실이 훨씬 더 좋은데 왜 당신은 워터픽을 쓰라 그러면서 치실 치간 칫솔을 쓰지 말라 하느냐, 혹은 치간 칫솔 치실도 쓰면서 워터픽도 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결론은요, 치간 칫솔 치실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워터픽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워터픽을 쓸 수 없는 상황, 뭐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꼈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루틴하게 매일 뭐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 치실을 쓴다? 이거는 절대 금합니다. 왜냐하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거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터픽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치간 칫솔, 치실을 쓰는 효율성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픽을 저는 한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강세정기요, 워터픽은 상표 이름이고요, 구강세정기 같은 경우엔 비용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대당 뭐 50만원 이 정도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비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서부터 워터픽을 쓰는 게 좋다, 워터픽을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워터픽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치실, 치간 칫솔로 제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고요. 심지어는 치간 칫솔, 치실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제거가 안 되는 부분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치태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세균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을 대신해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터픽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채널에 보면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지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관리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는 미세모 칫솔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기능성 치약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치약의 기능성이 치아에 적용되는 시간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기능성 치약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치약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치약을 저는 그냥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세모 칫솔을 사용하고, 요즘 최근에 제가 좀 좋아하는 초음파 칫솔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강세정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관리를 할 때요, 칫솔을 할 때는 저는 반드시 미세모 칫솔을 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재료들은 한 회사에서 저한테 좀 써달라고 해갖고서는 갖다 준 장비이긴 한데, 그 미세모 칫솔은 어떻게 아냐 하면, 보시면 이런 칫솔이요, 이렇게 손톱 위에를 이렇게 살살 긁어봤을 때 아프지가 않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해서 약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12개에 10,000원 이렇게 파는 거 많거든요. 편의점 가도. 그런 거 그냥 사시면 돼요. 거기에 대신 보면 미세모라고 적혀 있어요. 울트라 파인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사용을 하실 때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면 되고, 뭐 칫솔을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 게 좋나요? 답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쓰실 필요 없고 아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끼실 만큼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쓰고 버립니다. 이 칫솔을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구강관리 회사에서 저한테 좀 사용 한번 해봐 달라고, 왜냐면 제가 구강세정기에 대해서 거의 뭐 전도사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서 나오는 구강세정기, 그 다음에 구강관리용품 회사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뭐 데모 좀 해달라고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초음파 칫솔은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이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제품은 원래 별로 안 썼었거든요. 한 1년 전부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거 되게 좋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쓰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헛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전동 칫솔이라고 있습니다. 전동 칫솔과 이 초음파 칫솔은 뭐가 다른가 하면,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칫솔모가 회전을 합니다. 동그랗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닦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칫솔은 왜 나오게 됐냐면, 우선적으로는 칫솔질 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손에 힘이 없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칫솔 대신에 사용하게끔 해서 나온 게 전동 칫솔이었거든요. 근데 전동 칫솔을 힘도 있는, 아니면 건강한 청년, 건강한
여성분들, 그 다음에 20, 30대 분들도 다 전동 칫솔을 쓰면 이게 뽀득뽀득 잘 닦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무분별하게 썼습니다. 2005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치아가 다 마모가 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주겸 치약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치약 성분 중에 알갱이 마모되는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전동 칫솔이 계속 회전되다 보니까 치아하고 잇몸 사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거기가 많이 패이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절대 못 쓰게 했거든요. 아직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광고가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동 칫솔하고 이 음파 칫솔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음파 칫솔은 뭐냐면 1분 동안 뭐 수만 번 혹은 수십만 번의 이렇게 전동이 보시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못 쓰게끔 했냐면요, 이 부분을 잘못 쓰면 칫솔 뭐 헤드가 있잖아요. 헤드가 이빨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쓰게끔 했는데, 요즘은 이 헤드도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헤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치면에 닿아도 크게 이렇게 충격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거는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좋은가 하면, 우리가 그 미세모 칫솔로 먼저 다 닦잖아요. 닦고 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저는 헹구거나 헹구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 장비를 가지고 치아 표면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위아래로 다 쓸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러한 칫솔모를 이용해서 닦는다고 아무리 잘 닦았다 하더라도 잘 안 닦였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맨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 칫솔모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칫솔모도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잘 닦이지 않는 이 맨 뒤에 있는 어금니의 뒷부분, 혹은 이 어금니의 안쪽에 있는 사랑니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닦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살짝 넣어놓고요, 넣어놓고만 이렇게 진동을 줘더라도 그 부분이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시면 먼저 칫솔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닦습니다. 닦는데 이런 맨 뒤에 부분은 이 칫솔모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을 아 하고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요. 아 하게 되면 여기 혁점막하고 치아 부분하고 아예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넣고요, 감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쏙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면 좋은데, 여기서 운동이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를 닦으실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걸 꾹 무세요. 물고 이렇게 지글지글 하세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잘 안 닦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임파 칫솔을 넣어놓고요, 여기다 넣어놓고 이거를 살짝 문 다음에 이거를 하시면 여기가 그냥 잘 닦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쪽 안쪽이거든요.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운동성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거를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살짝 쓸어주기만 하더라도 거의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닦이거든요. 이렇게요. 음파 칫솔 꼭 쓰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음파 칫솔 쓰라 그러면 아마 광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파 칫솔은 꼭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파 칫솔 나오는 회사에서는 음파 칫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 광고주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구강세정기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이거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케이스에 안 들어있었는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케이스에 갖고 왔는데, 이 제품은 특정 회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네이밍이 없는,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제외한 여러 제품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격대는 요즘 보통 보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에 이렇게 무선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을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습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쓰실 줄 알면 되고, 이게
단독적으로 칫솔도 안 하고 음파 칫솔도 안 쓰고 하면서 이것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꼭 미세모 칫솔과 함께 요거랑 쓰면 좋고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탠다라고 하면 음파 칫솔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은 거라고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그리고 치실, 치간 칫솔은 절대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제품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그 회사에서 저한테 사용하라고 갖다 준 게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가방 속에 쏙 넣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간단한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잡아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고요. 요거를 다시 살짝 꼽습니다. 꼽으면 여기가 밀폐되거든요. 밀폐된 상태에서 이 팁을 꽂으시고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을 다 하시고 나시면 끄시고 빼시고요. 물 잘 버리시고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꾹 누릅니다. 누르고 이렇게 해서 가방에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예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구강세정기를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제 채널에서 얘기를 한 이후에 치간칫솔 치실을 쓰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치과 의사분은 무슨 논문상에 치간칫솔 치실이 구강세정기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치실 치간칫솔이 구강세정기보다 효율이 좋다라고 나온 논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 광택을 내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광택 내는 왁스나 광택을 낼 수 있는 천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동차에다 광택 내려고 구두약에다가 구두솔 갖고서는 광택 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칫솔질을 잘 해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면은 효율이 100%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아무리 잘 하잖아요. 잘한다 하더라도 효율이 100%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서도 구강세정기를 쓰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강세정기 쓰고 나서 치실, 치간칫솔 써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간칫솔, 치실은 쓰지 마세요. 혹시나 바깥에서 식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구강세정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여행을 갔는데 지참을 안 했다거나 했을 때는 쓰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치간칫솔, 치실을 단기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사용하실 때도 정말 조심해서 쓰시고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치실하고 치간칫솔은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아예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더 큰 이유는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치간칫솔 치실 회사에서도 자꾸 써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품이 개발된 거 자꾸 보내주긴 하는데, 이것도 보내준 건데 저는 이거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구강세정기 쓸 수 없는 환경에서는 사용하면 좋잖아요. 사용하면 좋은데 이 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기간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잘못 쓰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치실은 보여드릴게요. 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입안에다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잘 안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썰어요. 썰다가 보면 툭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잇몸을 자르게 됩니다. 그럼 피도 나고,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잘 빠지지 않는 음식물들을 더 밑으로 눌러서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강세정을 써보면 그것들이 더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치아가 많이 벌어져 있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유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듬성듬성 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치실을 쓰게 되면 잇몸을 계속 누르거나 잇몸을 잘라서 잇몸에 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되게 심한 거고요. 치간칫솔은요, 치간칫솔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치간칫솔은 그래도 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개선을 해서 이런 거는 휴대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휴대용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거기 칫솔이 껴있는 부분에 칫솔의 철사가 이렇게 꼬여서 칫솔 모드를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거기서 넣어서 이렇게 막 쑤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철사가 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이나 치아 사이를 다 갈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혹은 칫솔모가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는 칫솔모잖아요. 혹은 칫솔모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옆으로 솔처럼 되어 있는데 철사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쓰셔도 괜찮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쑤시면 음식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밑으로 더 파고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쓰지 말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구강세정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이면 이거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